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장하고 중국장 정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 많이 올랐어요. 자, 박스권 상단 위에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콜옵션에서 모습을 보셔야 될 게 비교적 저렴한 외가 풋옵션, 외가 콜옵션들까지 최소 3거래일, 길게는 5거래일가량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생겨났다라는 게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다음 주 만기주인데요. 다음 주 만기주에 콜옵션의 추가적인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할 만큼 그런 예쁜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 게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해놓고 다음날 폭락시키고 하락할 것처럼 준비시켜놓고 다음날 폭등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뭐 그렇게 세게 얘기는 안 하려고요. 자, 아무튼 일단 콜옵션의 꼬라지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만기주에 어떤 콜옵션의 폭등과 풋옵션의 참사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콜과 풋 모습만 봤을 땐 이래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모습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이번 주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으로 변동성 지수가 31에서 24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31에서 24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옵션 매도 세력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거래일 동안 변동성 지수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 4거래일 동안 콜옵션은 죽지 않았죠. 콜옵션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변동성 지수의 하락에 많은 지분을 차지한 것은 풋옵션의 가격 하락일 겁니다. 풋이 죽었기에 변동성 지수가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좀 변동성 지수의 지금까지 추이들을 보면요, 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미국장에서 좀 많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UVXY 놓고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UVXY 같은 거 변동성 지수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울기가 옆으로 이렇게 비리비리 기어가고 있다가 폭락 나오면은 튀어나오고, 옆으로 가다가 폭락 나오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옆으로 슬슬슬 기다가 폭락이 나오면 꼭 그 자리가 어떤 뭐 투매의 자리가 돼가지고 튀어오르고, 가만히 옆으로 기어가다가 기울기가 팍 기울어지면서 투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폭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월요일 날 한 번 더 변동성 지수가 폭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지난 4거래일 동안 이렇게 폭락하는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이 풋옵션 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오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 정도면 단기 낙폭과대 아니면 일종의 투매 그런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좀 반전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반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죽었던 게 풋옵션이니까, 만약에 얘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다시 풋옵션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쪽을 보면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이 좀 시세가 좀 과했기 때문에 의외로 옵션 만기주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짜불짜불 저점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어쨌든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양봉 띄워놓고 다음날 폭락시키고 음봉 띄워놓고 다음날 폭등시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양쪽 다 가능성 열어놓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대응만 하는 게 역시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렇게 풋옵션을 개박살을 내놨지만, 월요일날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죠. 한국장은 어쨌든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도 인버스 같은 거 뭐 하락하고 거래량 줄었고 뭐 이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뭐 미국장이 문을 안 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월요일날 뭐 일단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만기주라는 거, 만기주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풋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만기주를 앞두고 어떤 방향을 좀 틀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미국은 문 닫았으니까 우리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도 열려있는 A50입니다. 중국 A50. 자,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이거 없애버리고 2.7% 그리고 3.09% 1.47%. 자, 3거래일 연속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몇 퍼센트가 오른 거죠? 한 6% 올랐네요. 그죠? 단 3거래일 만에 7월 달 들어서 단 3거래일 만에 6%가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일봉상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고 있어요. 네, 전고점 자리네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거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해요. 이렇게 진짜 대세 상승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면 반드시 매물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시 죽음이에요. 필시 죽음. 이거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고점에 도전했다는 얘기는 그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재료가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 좋나요? 아니면은 기업들의 도산이 없기를 하나요? 실업이 해결됐나요? 뭐가 해결된 게 있나요? 코로나는 계속 또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 혼자 전고점을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쳐올릴지 몰라서 어딘가에서 인버스를 좀 더 잡아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섣불리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7월달 안에는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월봉 상황 보시면은 지난 3거래일을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자, 28일 남았다 말씀드렸죠. 이게 봉이 완성되려면 자, 28일 동안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긴 윗꼬리가 달리고 이게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중국장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주식 많이 올랐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환율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환율 한번 볼까요? 자, 왜 환율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중국이 진짜 안정적이고 갑자기 어떤 중국의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오고 갑자기 주식이 올랐다면 중국 환율은 이미 요 아래 이렇게 장대 음봉이 푹푹푹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7위안을 붕괴시켜 놔야지 말이 되는 게 아닐까요? 왜 환율은 여기 계속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만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중국 증시들이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거는 6월 달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 증시가 어떤 폭등을 보일 때 얘네는 지금까지 폭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우리 7월 달에는 한번 뽕을 뽑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현재 중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거 보시면은 자, 아주 어떤 시세의 정석적인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투매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항상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기울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이 그림 아주 좋은 교육의 자료로서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의 예시로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세의 시작과 시세의 끝이 단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다 녹아있는 이런 거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건 상해 종합입니다. 이런 장대양봉들이 여기 밑에서 시초가, 여기 밑에 시세의 시작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까지 시세가 진행한 상황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끝자리에서 나오는 장대양봉,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어쨌든 중국장 7월달 안에 이번 3거래일 오른 거 전부 다 윗골이 달린다로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장 그래서 오늘 3거래일째 올랐어요. 저는 사실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봐야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여기서 더 올라봐야 앞으로 부작용만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더 올라봐라, 월요일 날도 한 3% 더 올랐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버스가 굉장히 싸지겠죠. 인버스 그러면 많이 잡아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 네가 어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데만큼 올라봐라 라고 하여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중국 한국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미국이 오늘 쉬네요. 네, 미국 쉬는 날이라서 오늘 미국장이긴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나스닥이 꺾여야 되는 거죠. 나스닥이 꺾여야 되는데 나스닥이 하여튼 언제 꺾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강해요. 그러나 나스닥에서도 슬슬슬 뭔가 더러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 지수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살펴보시면 자,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근데 어떻게 됐다? 변동성 지수는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더 올라서 뭐 낮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나스닥 지수도 지금 이 모양이 지금 이런 상승이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부 주도주들은 뭐 미약하나마 어떤 쌍고점의 모습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애플 같은 종목들 이번에 고점이 낮아졌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 아니면은 이번에 폭락을 맞았던 페이스북 같은 친구들. 자, 보시면 음봉 4개가 눈에 띄는데 음봉 4개가 똑같은 자리에서 음봉 4개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음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봉 나올 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모습도 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와중에 미친 척하고 계속 올라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가만 보시면 음봉 나올 땐 거래량이 늘고 양봉 나올 땐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FANG 이런 주도주 친구들도 슬슬슬 이제 맛이 가려고 하고 있는, 맛이 가는 건 아니고 좀 상승의 힘이 좀 상당히 좀 힘겨워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8월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분명히 무슨 일이 나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도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들 쉬시고요.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